자, 14번부터 볼게요. 그린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m, 2m, 4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이 된 채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짜 힘이 0이어야 하잖아. 그러면 C는 아래쪽으로 4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을 거고 A는 아래쪽으로 3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어요. B의 경우에는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힘이 바로 얘네들이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겠죠. C에 4mg가 작용하는데 알짜 힘이 0이려면 위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4mg여야 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A의 3mg가 0이 되려면 위쪽에서 작용하는 힘이 3mg였었을 거란 얘기지. 그러면 B의 경우에는 Q에서 4mg, P에서 3mg로 당기고 있으니까 B가 이 빗면 쪽으로 받는 빗면 힘이 mg겠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 P와 Q는 빗면과 나란하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가에서 P가 끊어졌대요. 그러면 A의 경우에는 알짜임 3mg를 받아서 가속도 g의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하고 C를 보시게 되면 B는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아래쪽으로 mg를 받고 있고 C는 아래쪽으로 4mg를 받고 있으니까 알짜 힘이 3mg라고 하는 알짜 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알짜 힘 3mg를 가지고 B와 C 총 6m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움직이려면 가속도는 2분의 1g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B가 받는 알짜 힘은 MA 해가지고 mg라고 하는 알짜 힘을 요 위쪽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Q에서 B를 잡아당기는 힘이 EMG여야 할 거고, 한 번만 확인을 해보면 C는 그러면 4m짜리가 2분의 1g를 받으려면 알짜 힘이 EMG여야 해요.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당겨주는 힘이 EMG여야 되겠구나. 자, 여기까지 보고 난 후에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A는 G였었고요. 그쵸? A는 G라고 하는 가속도를 가졌고 B하고 C는 2분의 1G라고 하는 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니까 A가 B의 2배이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보다 크다.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3mg라고 했고요.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2mg라고 했으니까 작다가 아니고 커야 되는 걸 거예요.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은 Q가 B를 잡아당기는 힘, 요 Q에 걸리는 힘, 그쵸? 우리 아까 EMG라고 구해놨으니까 디귿은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다음에 16번 먼저 하고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16번 보시게 되면 그린 가는 저울 위에 고정된 수직봉을 따라서 연직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수직봉에 매달고 로봇이 정지를 한 상태에서 거울의 측정값을 0으로 맞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저울의 측정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저울이 이 물체에다가 작용을 하는 힘이 0이야 라고 하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울의 측정값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저울과 그 다음에 이 수직봉과의 관계다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수직봉에, 즉 로봇하고 수직봉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수직봉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가 생길 것이고 그 변화가 곧 저울의 변화로, 저울의 눈금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나는 가의 로봇이 운동하는 동안 저울에서 측정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로봇의 질량은 0.1kg이고 T1일 때 정지해 있대요. 네, 그러니까 이 T1에서는 뭐를 해 있을 거냐면 정지를 해 있을 거예요. 운동 속도가 0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저울의 눈금이 요 구간에서 저울의 눈금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저울한테 아래쪽으로 힘이 가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란 얘기는 이 로봇이 수직봉의 아래쪽으로 힘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얘기는 로봇은 똑같은 힘만큼을 위쪽으로 받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수직봉은 움직이지 않았을 거고요. 로봇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으로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위쪽으로 속력이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다가 T3에서는 다시 0이야. 그 얘기는 로봇에도 작용하는 힘이 0이야. 그러면 만약에요, 우리가 얘네들을 수치적으로 얘기해보면 로봇이 여기선 속력이 0이었다가 여기에서 속력 V로 끝났다 라고 한다면 V3에서는 속력이 얼마로? 그쵸? V로 일정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지? 알짜임이 0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다시 T4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0.2N, 아까보다 2배 되는 힘을 시간은 짧게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은 이 저울이 위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까랑 정반대니까 이 구간에서 로봇은 어느 쪽으로 속도가 변했을 거냐면 아래쪽으로 속도가 변했을 거예요. 아래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걸 테니까. 그쵸?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근데 이 변화를 한 번만 보실까요? 힘과 시간의 그래프예요. 그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의미를 하는 것은 바로 뭐에 해당할 거냐 하면은 그지? 충격량이고요.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요 면적과 요 면적이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여기에서 V로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0이었을 거란 얘기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도 속력은 0이었겠구나, 정지 상태겠구나 라고 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들을 어떻게 읽어가야 하는지 잘 보셔야 되겠고 힘과 시간의 그래프니까 힘과 시간의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 여기에서 T1, 여기 T2가 있는 이 구간에서 얘네들이 아래쪽, 수직봉이 아래쪽으로 힘을 받았으면 로봇은 위쪽으로 힘을 받았을 것이고 반면에 T4에서는 이 T4 구간에서는 수직봉이 위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그쵸? 저울은 아래쪽으로 힘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T2일 때 로봇에 작용하는 알짜힘의 방향은 연직 위쪽 방향이다. 맞죠? T3일 때 속력은 0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속력 V로 일정할 거야 라고 했고 T4에서 가속도의 크기래요. 가속도의 크기는 F는 ma가 되는 거니까 F 0.2는 m 0.1 곱하기 가속도 2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은 1번이 나와야 되겠더라 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서 아마 안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 있는 물체 A가 물체 BC에 P와 Q로 연결되어 역시 그쵸, 정지해 있다. 그럼 알짜힘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C는 아래쪽으로 몇 뉴턴을 받을 거냐 하면은 20뉴턴을 받는다라고 일단 합시다. 중력 가속도 G를 제가 10으로 계산을 했어요. 일단 나는 이렇게 계산을 했다. 20뉴턴. 그러면은 A는 P하고 Q에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그 힘이 몇 뉴턴으로? 그쵸? 20뉴턴. P에도 20뉴턴. 그렇다면 B도 이 밑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얼마였구나? 20뉴턴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얘네들 1111 이렇게 다 쓰고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신다 라고 하게 되면 아, C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20뉴턴이니까 B가 왼쪽으로 잡아당기는 게 20뉴턴이구나 이렇게 쓰면서 끝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나는 가에서 P나 Q 중에서 하나가 끊어진 후 시간에 따른 A의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질량은 같대요. 자,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으니까 둘 다 M 이렇게 써놓고 하겠습니다. 자, P가 끊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이렇게만 운동을 하고 있게 되겠죠. 총 20뉴턴이라고 하는 힘으로 그죠? 2kg과 mkg이 가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t분의 3이라고 하는 가속도. 그래서 제가 얘네들은 t분의 3이라고 하면 좀 저기 하니까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3a, p 여기에서의 가속도는 2a라고 쓰고 해볼게요.
여기가 3A 이렇게 쓸게요. 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일단 이러한 얘기가 하나가 나왔을 수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끊어졌대요. Q가 끊어지면 얘네들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얘네들도 알짜힘은 20N이죠. 20N으로 두 개의 M이 가속도 얼마로 움직이고 있냐면 2A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힘이 같은데 가속도의 비가 3대 2다라고 하는 것은 질량은 그쵸? 2대 3이구나. 2에 해당하는 건 2 플러스 m이고요. 3에 해당하는 건 이 두 물체니까 2m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6 플러스 3m은 4m에 해당하는 걸 테니까 m은 그쵸? 6kg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만 잘 해석을 좀 하시면서 내가 적어 놔야 할 거는 적어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17번 보시게 되면 17번은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가와 나는 물체 ABC가 수평 방향으로 24N의 힘을 받아서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이때쯤에 저는 항상 마찰이 있나를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을 무시한다라고 했으니까 총 12kg이 24N이에요. 아, 그럼 얘네들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겠구나. 그럼 A의 알짜힘은 8N일 거고 B의 알짜힘은 12N, C의 경우에는 4N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도 24N이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알짜힘의 크기는 사실 똑같을 거란 얘기죠. 근데 힘을 어디에서 줬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자, 봐봐. A의 경우에는 분명 24N을 받았는데 8N만 남아야 돼. 그 얘기는 B로부터 얼마만큼의 힘을 받아야 되는 거겠어요? 그죠? 16N의 힘을 받을 거예요. 즉 A와 B 사이의 힘은 16N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B는 A로부터 16N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12N만 남았어요. 그 얘기는 B와 C 사이에 그쵸? 4N이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시면 A가 8N이에요. A가 8N을 누구로부터 받을 거냐면 B로부터 8N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의 힘은 8N이 될 것이고, B의 경우에는 A가 자기를 왼쪽으로 8N으로 밀고 있는데 자기 왼쪽으로 12N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몇 뉴턴? 20N. 사실 순서상이긴 합니다만 C가 24N 받고 있는데 4N밖에 안 남으려면 그쵸? B, C 사이에 20N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 순서로만 꼭 하시지 않으셔도 좋지만 어쨌든 알짜힘을 고려를 하시면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했으니까요. 16N과 그 다음에 8N이니까 얘네들의 B는 2대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